오늘 10가지 뉴스 가운데 6위, 7위에 위치한 이 뉴스, 더블 스코어도 불안해. 바로 나경원 후보 얘기할 겁니다. 현재 여론조사는 많이 이기고 있는데 불안하죠. 왜냐? 야권 연대라는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전반에는 평소 전의 예상과는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힘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작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세 후보가 바삐 뛰었을 텐데 하나하나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나경원 후보부터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거운동 첫날이었는데요. 네. 나경원 후보는 어머니의 힘으로 지역의 어려운 숙제들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역을 누볐습니다. 네. 자, 녹색 어머니 회원들하고 같이 다녔죠? 네. 그래서 일단 크게 어떤 프레임을 잡기보다는 네.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어떤 그런 본인의 이미지, 어떤 그 도회적인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는 효과까지 노렸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침 교통봉사하는 모습 봤고요. 자, 기동민 후보 많이 따라가야 될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동민 후보가 당선돼야 예,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죠. 네. 예비 후보로 나섰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인데요. 어제부터 네. 앙금을 풀었습니다. 오늘은 네.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선거 유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동민 네. 후보는 시장을 찾아서 상인들과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경로당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저 두 후보가 아주 사이좋게 나란히 다니네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에서 네. 아주 소동이 이뤄졌었죠. 네. 기동민 전략공천 이후 네. 기동민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는 국회 기자실 옆에 정론관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도중에 네. 허동준 후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20년 지기 우정을 깨놓는 전략공천은 없애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싸웠는데 네.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저렇게 같이 있으니까 보기에도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네, 일단 앙금은 푼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다 전대협 동지잖아요. 선후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같은 뜻을 가졌던 동지끼리 이렇게 경쟁을 붙이다니 하면서 폐륜 공천을 했다고 당 지도부를 향해 목청을 높였던 허동준 후보. 지금은 이제 동지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저렇게 같이 다니니까 사실 네. 누가 후보인지 네. 띠만 안 눌렀으면 헷갈릴 뻔했는데 그래서 네. 허동준 후보가 네. 나는 도와주러 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네요. 네. 자, 그러면요. 자, 동작을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후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오늘 양당에서요.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말을 딱 하나씩 내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제일 아파하는 것인지 얘기를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나경원 후보를 정조준의 방아쇠를 당겼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네, 나경원 후보는 네. 일본 자위대 출범 기념 행사에 예전에 50주년에 참석한 경험이 있죠. 그것 때문에 예전에도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그다음에 MB맨이 돌아왔다. MB 때의 인사들이 돌아왔다. 이런 프레임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네.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봅시죠. 4대강 지금 바닥이 썩어가고 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는 예전에 4대강 예산 잘 쓰고 있다. 삭감할 것 없다. 또 이걸 검증하자는 특위 구성도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다. 그러니 당선돼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 박원순 구도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전략이 저 말 안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동작을 선 거를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웠던 나경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일했던 기동민, 이 구도로 심판을 받고 싶어 하는 틀을 만들려고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도 그렇고요. 나경원 의원도 그 친이계로 분류가 됐었고, 네. 정미경 전 의원도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였었죠. 그렇죠.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냈으니까 지금 수도권을 봐라. 임명되는 사람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이명박 대통령과 가깝다. 그러니 심판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공격을 폈나요? 함진규 대변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화면에. 네. 기동민 후보에 대한 비판입니다.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형이 확정된 바로 그 다음 날, 네. 2012년 10월 30일입니다. 다음 네. 날이 박원순 시장이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떤 법의 심판 이런 네. 것들을 무시하고 네. 박원순 시장이 임명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네. 저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2009년에 미디어법 처리를 할 때 여야가 그 당시만 해도 몸싸움을 심하게 할 때였고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법 처리를 할 때 기동민 후보가 당직자로서 어떤 몸싸움에 가담을 해서 네.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았던 사안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한 것은 좀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비판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벌금형 받았던 분,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분이니까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 되셔야 되겠느냐. 서로 4대 강과 예전에 형사처벌 받았던 것, 이것을 두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동작의 의뢰 여론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한국일보와 중앙일보가 조사한 그 두 가지 조사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황을 보시면 네. 친구의 연합이 무색하다고라고 할까요?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경우 51%를 넘었고요. 중앙일보의 경우에도 43.2%로 이제 나머지 두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동민 후보와 노회찬 후보가 뒤를 잇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합쳐보면 야권 성향의 두 후보를 모두 합쳐도 일단 나경원 후보에 미치지 못하지만 혹시 선거 연대를 해서 한 명이 양보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박정훈 차장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동작을해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둘 중에 누가 양보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정치에서는 양보란 표현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계산과 타협, 네. 또 이런 결단 이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양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네. 지금 당대당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는 게 후보들 입장이기 때문에 네. 수원에 출마한 천호선 네. 그리고 동작에 출마한 노회찬 이 네. 두 사람을 갖고 어떤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계산을 해서 네. 후보를 밀어주고 땡겨주고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기동민 후보를 조금 더 겁내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왜 그렇죠? 지금 기동민 후보와 노회찬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약간 나는 정도인데 기동민 후보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지도입니다. 낮은 인지도. 노회찬 네. 후보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진행되면 될수록 기동민 후보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네. 어떤 전체 프레임 구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네.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노회찬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되는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안철수 공동대표는 자기가 애써 공천한 사람 또 양보하면요. 예전에 뭐 서울시장 후보도 양보했고, 대선 때도 후보 양보했고, 합당 과정에서도 한번 양보했고, 뭐 양보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또 양보한다. 뭐 또 철수한다. 그런 말 들을 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라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기동민 후보와 노회찬 후보의 단일화 방식은 네. 아무래도 여론조사 방식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숫자의 싸움으로 그 대결을 펼친다. 그렇군요. 잠시 그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정의당 네. 사이의 야권 연대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대당 야권 네. 연대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한 상태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는 산술적으로 아니면은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 누구 몇 석을 주고 네. 몇 석을 받고 이런 연대는 하지 않겠다는 아하. 입장입니다. 네. 네. 일단 정의당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네. 지난 지방선거죠. 6.4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를 네. 스리슬쩍 했다는 거죠. 네, 네. 생색도 내지 못하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네. 당선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그랬죠. 때문에 이번에는 지더라도 존재감을 보여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우리는 끝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에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결정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동작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도권에서, 특히 수원에서 3군데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 결과가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달 전만 해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만 해도 경기도 서울 지역, 인천 지역에서 뭐 비슷비슷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경합이 예상됐지만 생각보다는 수원에서도 그렇고 새누리당이 약진하는데 역시 권은희 효과 이걸 말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 새누리당에서는 네. 권은희 공천, 네. 광산 을에 대한 권은희 후보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대형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인사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국무총리 후보자 2명이 낙마를 했고요. 네. 또 사회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또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를 한 인사 참사가 벌어진 이 상황에서 사실 얼마든지 야당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판을 끌고 갈 수 있었고 정권 심판론으로 승부가 가능했는데 네. 이 권은희 후보자에 대한 공천 때문에 네. 판세가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권은희 후보자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건데요. 네. 일단은 후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권은희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 네. 상징성을 봐야 합니다. 네. 권 후보자는 사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축소 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펴므로써 네. 정쟁의 가장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선 불복의 어떤 아이콘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는 얼마든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중도까지도 대선 불복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어떤 기류를 갖고 있고 네. 또 권은희 후보가 주장했던 얘기들이 재판 과정에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와 중도가 어떤 권은희 후보자의 공천 문제로 인해서 네.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프레임이 짜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호재,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악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배혜림 기자가 며칠 전에 광주를 다녀왔고요. 권은희 후보와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눠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광주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의 민심을 한번 저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배혜림 기자의 현장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용기 있게 한 행동들, 주눅들지 않고 했던 행동들을 국회에 가서도 충분히 계속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의로운 게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왜곡돼 버리잖아요. 일반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배반감을 느낄 거예요. 그저께였나요? 사흘 전이었나요? 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요? 예. 네, 월요일 날 권은희 후보 직접 만나서 직접 다녀보셨는데 네. 어땠어요? 권은희 후보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네. 당내에선 사실 권은희 후폭풍이 거센데요. 네. 수도권에도 영향을 준다 해서 당 지도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네. 일단 미워도 다시 한번 네. 이 심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은희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한 얘기였지만 네. 그래도 공천에 대한 비판 기류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일단 천정배 전 장관 네. 그 광주 광산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네. 공천 배제 얘기까지 나왔죠. 네. 그런 상태에서 기동민 후보가 사실 공천을 네. 광주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동작을에 내리꽂았다. 네. 이것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권은희 후보가 왔는데 네.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 네. 천정배 전 장관이 그 경선 과정에서 열심히 네.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권은희 후보에게는 선거 초반이어서 그런지 익숙지 네.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월요일 날 광주에 내려갔을 때요. 배혜림 기자가 권은희 후보랑 쭉 같이 다녔나요? 몇 시간 정도 같이 다녔어요? 계속 중간중간 뭐 이렇게 헤어지는, 제가 차를 같이 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네. 이동을 하다가 장소에서 만나고 네. 또 따로 이동을 하다가 만나고 아침부터 7시까지 네.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따라다녔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중 연설도 하고 그러는데 좀 어색하던가요? 아니면 어떻든가요? 그 시기는 제가 월요일에 갔죠.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시기에는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유세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길거리 인사, 출근길 인사를 통해서 얼굴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광주에서 생긴 것 파장이 수도권까지 아주 쓰나미처럼 미친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수도권 후보들 좀 큰일 났는데, 자, 숫자 저희가 빠르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원, 권선을, 자, 정미경, 백희련, 이제 검찰 선후배끼리, 여자 검사끼리 붙었는데 조금 앞서네요, 정미경 후보가. 일단 권선 봤고요. 다른 지역도 계속 빠르게 넘겨보겠습니다. 팔달은 어떻습니까? 이게 손학규 상임 고문 엎치락 뒤치락 상황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영통은 3자 대결 구도가 됐는데요. 이러니 야권 연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전호선 후보가 네. 지지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네. 결국엔 캐스팅 보트를 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 부분도 야권이 승리를 하려면 반드시 연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손호선 대표는 오늘 그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서 네.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단일화 구걸하지 네.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네. 3등을 하고 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수원 영통 야권 성향이 아주 강한 곳인데 지금 말한 것처럼 표 분산이 제일 걱정이라고 야당 후보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역시 임태희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실장을 지냈다는 점 때문에 제2의 김기춘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네. 어떤 심판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살아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걸 계속 줄기차게 아마 공격을 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동작을 해서 시작된 내홍. 광주까지 갔다가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말 한반도 내에 여러 가지 선거가 요동치는 상황입니다. 오늘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7월 30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